안녕하세요. 웰슨병원의 닥터 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여성분들을 위한 HEDIS, 그러니까 Health Screening Te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세한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골밀도 테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밀도 테스팅이라고 하면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Central DEXA Scan이라고 해서 허리뼈에서 골밀도를 조사하는 기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DEXA Sc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허리에, 그러니까 허리뼈에 골밀도를 테스트하는 기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골밀도 테스팅은 크라이테리어, 그러니까 그 상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는 여자분들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골밀도 테스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는 70 이상 넘은 분들에게는 골밀도 테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밀도 테스팅은 65세 미만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50세 이후에는 전에 한번 뼈가 부러진 적, 그러니까 골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면서 골절의 히스토리가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골밀도 테스팅을 해보면 좋습니다. 폐경이 된 분들에게는 테스팅을 하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이런 상대를 통해서 우리가 골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골밀도는 폐경 후에, 그러니까 몸의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없어지면서 점점 더 많이 없어지면서 뼈가 약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칼슘을 먹는데 칼슘만 많이 먹으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칼슘을 아주 많이 먹더라도 골밀도가 저절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 벽돌 쌓기 있지 않습니까? 벽돌을 쌓는데 시멘트를 가운데 사이에 집어넣지 않고 벽돌을 쌓으면은 아무리 높게 쌓아도 발로 한번 이렇게 밀거나 손으로 밀면은 우르르 넘어지는 게 속성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칼슘을 많이 먹더라도 또 비타민 D를 많이 먹더라도 뼈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고 몸에 칼슘이 많아서 뼈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몰라도 특정한 약을 잡수지 않으시면은,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몸에 있는 칼슘이 뼈에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 이러면은 예방약하고 치료한 약이 거의 같습니다. 몇몇 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같은데 특히 복용하는 약들은 예방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잡수시면 몸에 있는 칼슘 또는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 또 비타민 D를 통해서 몸에 칼슘이 생기면 그 칼슘이 뼈에 붙도록 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접착제 같이 직접 붙이지는 않지만 호르몬 작용을 해서 이 칼슘이 뼈에 붙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뼈가 이런 접착제 같은 것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을 잡수지 않는 분들이 폐경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이 골다공증은 골밀도 테스트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3.5보다, 마이너스 3.5나 마이너스 3.5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골다공증이 들어오면은 골다공증을 피하기가 어렵고 또 뼈가 부러지는 게 자주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을 많이 잡수시는데 골다공증 약을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골다공증 약들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사맥스 이런 것은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약은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위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약을 안 잡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약을 제때 복용을 하지 않으시면은 몸의 뼈가 약해져서 어떻게 잘못 걷다가 넘어지거나 벽에 기대다가 팔이나 손목이 다치면서 뼈가 부러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허리뼈 또 힙뼈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힙뼈가 한번 부러지면은 99% 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니죠. 수술을 받고 이런 와중에 다른 병이 도져서 크게 손상을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메노포즈는 신이 내린 것으로 여성분들은 5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이 폐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몸에서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이럴 걸 피하기 위해서 폐경이 지나고 65세 이상 전에는 대부분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덱사 스캔으로 얘기하자면은 마이너스 1.0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5 또 1 이렇게 되는 것은 칼슘이 부족하지도 않고 뼈가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4까지는 아스티오포로시스는 아니지만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아스티오피니아라고 해서 뼈에서 칼슘이 부족한 쪽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 약을 잡수셔서, 그러니까 예방하고 치료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같은 약으로 합니다. 대부분 약을 복용함으로써 아스티오포로시스,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병원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셔서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약도 위를 상하게 하는 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위에는 전혀 관계없이 위를 상하지 않게 하는 약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주치의와 잘 상담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병들이 그렇지만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때까지 잘 지내왔는데 하면서 골다공증 약을 안 잡수시거나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한번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지시거나 팔이 부러지시거나 힙이 부러지시거나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지금 당장에도 한 서너 명은 아마 뼈가 부러져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덱사 스캔을 하셔서 숫자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4까지 가면은 골다공증 약을 빨리 드셔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은 칼슘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약이 아니고 골다공증 약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또 이 병은 아무 증세가 없이 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골다공증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주치의사님을 자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골밀도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뼈수원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